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생존하며 마주할 시간은 무려 10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합친 것보다 훨씬 긴 수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 한마디 섞기 어색한 이방인과 텅 빈 거실에서 그 긴 세월을 마주보고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창살 없는 감옥일까요? 많은 분이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진짜 비극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된 지독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남편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혹은 아내라는 유니폼을 입고 서로를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기계 혹은 자식 뒷바라지하는 사람이란 역할에만 철저히 갇혀 있었죠. 하지만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무거운 역할의 옷을 강제로 벗게 됩니다. 이제 남는 것은 오직 인간 대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인 모습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서로를 다 안다는 오만이 관계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마치 30년 전의 낡은 지도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도를 들고 험한 산도 넘고 거친 강도 건너며 가정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지형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의 길은 끊겼고 이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황혼이라는 이름의 낯선 대륙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런데 여전히 구겨진 옛날 지도를 들고 서로에게 왜 길을 못 찾냐고 타박만 하고 있진 않나요? 상대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20년 전의 모습으로 상대를 재단하려 합니다. 이런 어긋남이 반복되면 대화는 단절되고 집은 거대한 적막에 휩싸입니다.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매일같이 참아내는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쓸모없어진 지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버리는 것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상대를 다시 탐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관계의 정의를 뿌리째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낯선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배우자를 오늘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는 연습이죠. 이것은 결코 무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관계는 사실 사랑이라기보다 거대한 생존 계약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안에서 살림과 육아를 돌보는 일종의 공동 경영 체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영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정년퇴직으로 문을 닫았고 동업자였던 두 사람만 텅 빈 사무실 같은 거실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부가 길을 잃습니다. 공통의 업무가 사라지니 할 말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30년 된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비바람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충 보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벽지와 얼룩이 눈에 들어오고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죠. 이때 필요한 것은 집을 부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벽지를 뜯어내고 골조를 확인하듯 상대방의 진심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겉모습은 낡았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빛나는 원목 같은 진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됩니다. 먼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비로소 상대가 보입니다. 내가 평생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고 지냈던 소년의 꿈이 무엇인지, 혹은 아내라는 이름 뒤에 꽁꽁 숨겨두었던 소녀의 떨림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옆의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상대를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관계의 재탄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상대를 완벽히 안다고 믿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대화가 질식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원래 이렇잖아, 혹은 내 팔자에 무슨 대화냐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입을 굳게 닫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오만한 마침표를 과감히 버리고 다정한 물음표를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요즘 어떤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하는지, 오늘 길가에 핀 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밥 차렸냐는 명령 대신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따뜻하게 묻는 것에서부터 인간 대 인간의 위대한 항해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대화의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생의 질을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탐험하지 않는 부부에게 남은 10만 시간은 그저 느리게 흘러가는 고문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를 새로운 대륙으로 여기고 다가간다면 그 시간은 매일이 여행 같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노후 대책은 통장 잔고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은퇴 준비는 내 곁에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써온 익숙한 모국어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낯설고 고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언어를 마침내 익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영혼이 내는 가냘픈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드는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앞만 보고 묵묵히 걷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때 문득 깨닫는 것이죠. 이 사람도 나처럼 참 많이 외로웠겠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겠구나 하는 깊은 공감 말입니다. 부부라는 낡고 딱딱한 껍데기를 스스로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인간의 손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는 화해의 몸짓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누구와 어떤 그림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서로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금빛 가을을 지나 고요한 겨울로 접어드는 이 길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떤 온도의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저 한 집에 사는 하숙생처럼 서로를 무심히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매일 조금씩 낡아가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반짝이는 보석 같은 진심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죽음보다 고독이 더 무섭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무치게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 그 지독한 외로움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역할의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한 명의 가냘픈 인간으로 서로를 온전히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그 순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억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